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 대치전국의 갈등을 풀어줄 열쇠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언제든 어디서든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 이 엄중한 정국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담 형식에서부터 여야 그리고 청와대까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야 대통령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수락하셔서 국정 현안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국정 현안이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의 원내 대표를 포함한 5자 회담을 열 것을.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정국은 이석기 의원 사태로 더욱 꼬여버렸다. 여당은 민주당의 야권연대 책임론을, 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싸움은 결국 감정 섞인 막말 공방으로 번졌다. 우리가 독재정권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있기 때문에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이들을 비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끝없는 정치 공방 속에 문을 연 지 열흘째 되는 정기국회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지고 여야 지도부는 해외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2달 만에 회동을 가졌다. 어떻게 하면 전국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해법이 좀 모아지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과 정치권이 만나 얽힌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또 국정원 개혁 등의 의제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9월 정기국회는 상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네, 추석을 한 주 앞둔 목요일 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토론공감의 고희경입니다. 네, 보통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도 하게 되죠. 오늘 오전에 2달 만에 만난 여야 지도부가 추석 전에 국회를 정상화한다는데 같은 의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일단 입장 표명을 유보한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또 3자 회동이 이뤄진다면 여야 갈등을 풀 수 있는 분수령이 될지 오늘 토론 공감에서 꼬인 정국을 풀 해법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토론에 들어가죠. 네, 오늘 양당에서 원내 대변인 2분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이현주 의원님. 민주당에서 오늘 그 대통령의 3자 회담 제안에 대해서 수용할지 안 할지 결정을 유보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유보의 이유가 뭔가요? 네, 오늘 정호경에 이제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저희 전병헌 원내대표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보를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원내대표께서는 어떤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면 이게 더 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춘 실장께서 저는 이제 윗분의 말씀을 전할 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그 일반 민간 기업도 뭐 어떤 그 최종 그 최고 지도자 내지 뭐 CEO끼리 만나서 회담을 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외교적인 경우에도 대통령끼리 회담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기껏 만났는데 이게 무산되거나 아주 모양이 우습게 되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의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뭐 얼굴 보자고 이제 만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귀한 시간을 만나가지고 할 때는 우리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어떤 성과를 또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견해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의지 내지는 이제 그런 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좀 확인이 좀 되어야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의제가 돼서 이게 좀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영수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이걸 통해서 이제 정국이 좀 풀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흔쾌히 이제 할 텐데 보통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네,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제 없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게 지금 조금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경우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물밑 접촉을 좀 해서 확인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잘 풀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거부는 아니라 이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거부는 아니고 일단은 일방적인 통보에 좀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통보였나요?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면 우리 여야의 대치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인 그 제안을 하실 거라는 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제 귀국하셔서 오늘 했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뭐 김한길 대표께서 형식과 절차를 그렇게 구애받으실 분이 아니고 통 크게 아마 이번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실까. 특별히 우리 또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또 모시는 게 아니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간의 해외 순방도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여야 그 두 분 대표님하고 국정 전반에 관해서 논의를 하시겠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세심한 조율이 안 되어서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크게 대승적인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충분히 그 안 사이에 어떠한 것도 다 논의하실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마음을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드리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뭐 합시다. 딱 이렇게 말하기가 뭐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신 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부분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이번에 좀 합시다라든지 뭐 직접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대화가 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건데 아마 이제 일단 유보를 해놓고 그쪽 의중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의지들이 어느 정도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철희 소장께서 보시기는 오늘 청와대의 전격 제안 그리고 민주당의 뭐 일단은 유보 결정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양쪽 다 좀 아쉬움이 있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추석 전에 만날 것 같냐 그래서 안 만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요즘 제가 주로 털리는 게 일인데. 그래서 그 제 예상을 빗나가게 해서 만나는 건 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모양 가지고 또 싸우는 걸 보니 저래서야 만나서 뭐 성과가 있겠느냐라는 걱정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약에 제가 조언을 한다면 그냥 야당하는 그냥 통 크게 받아버리면 전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할 때 그 단식하는 현장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받겠다고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이 제안하는 형식이 좀 부족하고 속이 상하더라도 이까지 왔으면 국민들이 볼 만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이 상하지만 받겠다. 그럼 지금부터 논의해보자. 이렇게 가는 게 또 저는 통 큰 야당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쪽 다 저는 아쉽고요. 그러나 어쨌든 뭐 승자라고 보면 더 큰 권력을 가진 쪽이 대통령이라 보면 대통령이 조금 더 크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통 큰 결단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혜식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먼저 이제 G20을 대통령이 갔다 오시고 이제 뭐 세일즈 외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런 그 해외 순방과 또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반면에 정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소통이 불통하지 않냐라는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G20을 돌아오시고 난 뒤에 아무래도 정치에 관련돼서 지금 꼬인 전국을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속에서 영수회담 또 3자회담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추석 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게 공을 던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이야기가 끝나야 민주당의 존재감이 살아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것이 추석 이후로 간다 그러면 이석기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로 덮어서 민주당이 좀 곤란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 의제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NLL 문제,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문제, 그다음 물론 청와대 쪽에서는 경제 민주화보다는 민생 문제에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국정원 개혁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8월 27일 날 대통령은 나는 국정원에게 도움받은 적도 없고 네. 앞으로 도움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여야가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대통령이 물론 김한길 대표께서는 유감 표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 유감 표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지금 이석기 문제가 터졌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런 전국에 의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만나더라도 꼬인 전국을 풀지는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런 판넬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민주당이 청와대 제안에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을 일단 판단을 유보한다, 결정을 유보한다는 브리핑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오전에 12시경이라고 하죠. 정오쯤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그 회담 형식과 일시를 통보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 대표가 양측이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발표한다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는 윗분의 말씀을 전할 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김기춘 실장이 통보한 내용과 그에 이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발표는 대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생략한 것으로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정확한 멘트가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원님, 제안의 진정성,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꼬인 전국을 풀자라는 이제 그 제안의 진정성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꼬인 전국이라는 게 지금 이제 전국이 꼬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그것은 이제 모두가 다 공감을 할 텐데 그 해법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리고 국정원의 그 개혁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셀프 개혁을 또 주문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 그분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좀 우리가 해결해 보자.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걸 함께 좀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좀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이게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이런 의지가 도대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좀 확인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일단 이정현 수석은 국정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국정원에 관련된 게 가장 현안인데 이거에 대해 뚜렷하게 뭐 하겠다는 건지 뭘 얘기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시네요. 이 국정원의 이 사안도 물론 뭐 의제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 오늘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 뭐 어떻게 해석하기는 각자 입장에서 항상 해석을 하는 거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민생 현안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한 어떠한 것도 거부하지 않고 문을 다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김한길 대표께서 충분히 회담 중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전 조율에서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해외 순방을 끝나고 오시자마자 굉장히 그 사전적으로 저희 새누리당에서 또 물밑 조율을 했었고, 그 정무수석께서도 야당 대표들 만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국정 현안 전반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게 굉장히 답답한 게, 저희도 참 답답하고 이렇게 뭐 아쉬운 게요.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국정원개혁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거 우리가 해결합시다.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반민주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책임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있건 없건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민생 얘기도 합시다. 이렇게 그냥 말씀 딱 해주시면 굉장히 감명할 텐데, 저희도 무슨 수수께끼 하는 거 비슷하고요. 사실 국민들 보기에 저희도 전국을 정말 정상화시키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예전에 7월 달에 우리가 여야 황우여 대표하고 여야 대표끼리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합의문까지 잠정적으로 다 써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때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입김이 있었는지 이게 좀 뒤집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시면, 저희가 또 그리고 영수회담을 제안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을 한 것은 그만큼 저희가 이걸 좀 풀자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건데요. 너무 이렇게 수수께끼 하듯이 막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만났는데요. 만났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만났는데 만약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전과 똑같은 태도, 그러니까 이 국정원 개혁은 셀프 개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만약에 딱 해버리면 저희 야당 대표의 입장도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고, 이거는 더 심하게 꼬여지는데,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더 심하게 꼬여지면 이건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영수회담이나 삼재회담 같은 게 이렇게 그렇게 자주 할 수, 물론 앞으로 자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보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할 때 좀 잘 신중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 바라볼 때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잘 좀 조율을 하자,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회담은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들고 나온 지금 국정원 개혁 문제라는 게요,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이 계속 화두로 삼아졌던 게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거든요. 1999년도부터 해서 국정원의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 그 뒤에도 600명이란 직원을 해직했습니다. 사실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20년간 재직을 해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개혁을 했고, 그 당시에 국정원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한길 대표도 참여했었고요. 그 국정원 개혁이 그 이후에도 국정원 원장이 바뀔 때마다 해요. 지금 또 들어오니까 국정원 개혁하자고 그러는데 거의 이제 국정원법이 누더기가 될 판입니다. 사실상 국정원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국정원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대테러법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기 갈 길을 막으면서 오히려 국정원의 발목을 잡는 개혁,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석기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는 조금 인식하고 조금 더 폭넓은 국정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장외에서 국정원 개혁하라, 수사권에 대해서 제한하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수사권 얘기를 갖고 자꾸 제한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이기도 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말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야권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현 상황, 이석기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도 이해하는 쪽에서 국정원 개혁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정원 개혁에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도 뭐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석기 사태는 3년 동안 수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대공수사본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국정원 개혁안을 낸 것처럼 대공수사권을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도 3년 동안이나 수사했는데 원내에 들어오는 거 못 막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제도가 없으면 못 막습니까? 대트러법 방지법이 안 돼서 지금 이석기 사태를 3년 동안 수사했는데 못 막았나요? 그렇게 볼 일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핵심은 선거 개입했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손을 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 대표님 아시다시피 국정원이라는 게 옛날에 중앙정보부잖아요. 이게 왜 생겼습니까? 맨 처음에 중앙정부 생겨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공화당 만든 거 아닙니까? 태생적으로 정치 개입하려고 만든 조직이 국가정보기구입니다. 그게 국정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례에 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게 국정원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런 비밀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과제죠. 이게 야당의 과제가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과제인 거예요. 대공수사물 누가 간첩 잡지 말자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간첩 잡아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해서만 잘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지금처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잘 되고 있으면 왜 간첩이 지금 3년 동안 말 그대로 간첩이 그런 국회에 들어가 있나요? 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는 문재인 의원께서 얘기한 거니까. 뭐를요? 문재인 의원이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1992년도에 지금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한 이석기 사태에서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3월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특별 사면했지 않습니까? 8월에 다시 그걸 5달 만에 다시 광복절 특사로 해서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출신 쿠데타하는 건 육사 만든 사람 책임입니까? 그 얘기라는 게 아니죠. 지금 분명히 그 당시에 국정원 개혁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되어 왔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에 지금 국정원이 그러면 뭐 개혁이 안 되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실 문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죠.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입니까? 바로 DJ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권 국정원장이 구속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에 의해서 핍박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된 사람도 개혁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으니 지금이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때 개혁을 했는데 완벽한 줄 알았는데 다시 선거 개입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손을 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국정원 개입의 댓글이 지금 댓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검찰 수사기록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분에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요. 검찰에 의해서 그것이 결과가 드러났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냐 안 개입했냐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수사 중인 사건에 의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기소만 돼 있는 거지 지금 재판 과정. 제가 발언 하나만 더 할까요? 재판을 하는 중이 아니 재판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하는 중이죠. 그렇죠. 그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그것을 갖다가 국정원이 개입했냐 안 했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소만 되고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갖다가 완전히 국정원이 이 부분에 참여했다 이렇게 접어듣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국정원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반론할게요. 동의할 수 있는데요. 무죄 추정 원칙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석기 사태 지금 뭐 판결 나왔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형평성있게 적용을 해야죠. 자, 제가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국정원에 대한 댓글 문제 60여 개의 댓글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장외로 투쟁을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40여일간을 갖다가 장외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뒤집혔나요? 그런데 뒤집혔죠. 지금 계속 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콧방귀도 안 끼는데 뭘 뒤집혀요? 60여 개가. 자, 그러면 제가 막 60여 개, 참여한 건 60여 개였고요. 거기에 문재인 의원 비판글은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얘기하시던 분들이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내란 음모 혐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동의안 처리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은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정통 야당으로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원 또한 저희는 용납할 수 없고 그것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였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도 저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재판해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를 빨리 개시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체포동의안을 동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저희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얘기가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가 좀 많이 옆으로 갔는데 또 분명히 말씀드릴 게 저희가 대통령을 만나서 뭐 구체적으로 뭐 국정원 개혁을 뭐 수사권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거를 대통령하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 굉장히 실무적인 거고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를 할 문제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건 국정원이 알아서 하면 될 거지 당신네들이 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이거는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고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되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논의를 현명하게 해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정도라도 의지를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게 뭐냐면 국정원 스스로 철저한 개혁안을 요구하셨고 개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그 안에서 그 자기 조직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왜 우리 국정원 조직이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냐 이거는 국정원 조직 내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이 지금 보면은 국회나 언론이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출입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정보를 수집했던 게 사실이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와중에 그 각자의 위치나 이런 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적인 개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셨고 그러한 부분이 개혁의 포커스가 되고 대통령께서도 셀프 개혁이라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지만 개혁안을 가지고 오면 어디서 논의를 합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정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그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개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개혁안이 왔을 때 그러면 당신들이 개혁안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혁했는지 그게 앞으로 이러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두 번 다시 이런 논란이 없는 방법이 맞는지 그게를 국회를 열어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그 국정원이 뭐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처가 자기 부처에 손대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럼 잘못된 거죠. 의견을 내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셀프 개혁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개혁안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재간을 받아서 국회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여당이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뜻에 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국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옳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라. 국회 특위 만들어서 하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국정원 안 만들고 국회 논의하고 같이 와서 또 얘기하면 되잖아요. 국정원 개혁이라는 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국회가 중심이 돼서 의회가 중심이 돼서 개혁한 사례가 있잖아요. 1년, 2년 걸려서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라는 게 다른 기구가 아니고요. 그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표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데 굳이 그걸 하지 마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불필요하게 질서를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열어주면 될 일을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거 대통령이 사인해서 넘어온 거를 여당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절차에 대해서 전례를 못 봤어요. 그거는 절차에 대해서 아마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국정원이 개혁안을 내놓으면 대통령 재가를 받고 오지 않습니다. 대통령 모르게 그러면 보고도 안 하고 넘어오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에서 의견이 어떤 안이 나오면은 대통령 재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대통령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통령이 재가를 다 해서 그대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통령 직할에 국가정보기구를 개혁하겠다는 안을 대통령 모르게 보고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회에. 네, 그거는 그렇죠. 충분히 대통령께 사전 보고할 수 있는 그렇죠. 일입니다. 그럼 대통령 뜻이 반영된 거잖아요. 자, 근데 국회가 지금까지 여야가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여야가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인데 국회
개혁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게 대공수사권 폐지가 아니고 민주당 의견은 그거를 경찰이나 검찰 조직의 수사권을 이양하겠다는 그런 안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그 일반 경찰에 넘겼을 때 이 대공수사권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조직 제도가 인사가 자주 바뀌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런 장기간에 걸친 수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게 나중에 북한이나 이렇게 대치된 상황이 바르고 현실적인 상황이 달라지면은 그때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정원의 개혁 문제는 국정원 자체에서 두 번 다시 정치권에 얼쩡거리지 않고 정말 국가 안위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국정원의 개혁안을 국회에 냈단 말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한쪽 당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잖아요. 국정원이 낸 개혁법이 통과 안 되면 지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개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이대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계획은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충분한 10만큼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지만 5만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발전하는 거고요. 그렇게 예단할 일은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국정원에서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이제 당장 이제 3자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3자 회담의 조건으로 뭔가 의제가 결정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얘기를 할 거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오던 것이 일단 대통령의 사과를 하라, 댓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원장 해임하라,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에는 지금 변화가 없습니까? 저희 이제 대표께서요, 유감 표명이라도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과는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댓글 사건에 대해서 사과라는 겁니까? 정치 개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여야 관계라는 게요, 100%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진위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같이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았든 안 받았든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은 맞고, 그리고 그 국정원 조직이 지금도 현재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의지 같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사과냐 아니면 유감 표명이 이런 어떤 워딩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한 문제들은 저는 뭐 그것은 사실은 워낙 이제 거기 또 비서관들이 이제 정무직이나 이렇게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뭐 사과냐 유감 표명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러면 하고요. 일단 의제로서는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포함은 되어야 되죠. 사과는 없더라도, 사과는 뭐 상관없겠지만 꼭 하실 필요는 그러니까 없고. 뭐 사과라는 게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어떤 공감과 그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하는 거는 그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또 듣겠죠. 요구 수위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우리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사전에. 이현주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수위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하면서 너무 격한 주장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치 대선 불복성의 발언들이 계속 연이어졌었고, 그리고 마치 대통령께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그 덕으로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에 대한 사과를 해라, 이런 형태가 되면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다만 요구는 국정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 대표께서도 몇 번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대선 불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물론 뭐 지지자 중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그런 입장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사실은 이미 대통령 임기 시작하신 지 벌써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불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논쟁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본인의 어떤 후보 시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를 보면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NLL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국정원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국정원의 현재의 태도는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는 이렇게 그 국정원이 정치에 자꾸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있다. 우리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역적인 혹은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는 유감 표명 정도를 최소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100% 다 조율돼서 만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전혀 딴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시면서 생각이 좀 변하셨으면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변하셨다. 이게 좀 듣고 싶은 거죠.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제 재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온 뒤에 유감 표명이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유감 표명을 했다, 국정원에 대한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국정원 이런 문제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금 얘기를 하시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만났는데, 그 발언 수위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과인지 유감 표명인지 이런 게 좀 우리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반응을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고 한 것이지, 지금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작을 좀 하자는 거죠. 시작을 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유감 표명을 해라는 자체가 또 하나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가 오늘 우리 김관영 대변인께서 사과를 갖다가 전제로 내걸진 않았어요. 그냥 유감 표명 정도는 말씀하셨죠. 그게 전제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국정원 개혁 자체가 아예 의제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한 괴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풀자라는 어떤 의중에 대한 물밑 얘기가 좀 있어야 우리가 기대를 하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물밑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건 게 아니라. 동의합니다. 어떤 회담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사전에 어떤 공감대가 없고 이렇게 일이 만들어질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국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2월 달에 국정원이 그 검찰에 발췌본을 제출한 이유는 작년 대선 때 정문원 서상기 의원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니까 정말 NLL 관련한 포기 발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지를 국정원에 요청을 했어요. 국정원에 요청을 하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 중에 발췌본을 검찰에 제출을 했고, 그럼 검찰은 그걸 보고 이거는 포기 또
이다 아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기소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기각을 해서 보내왔죠. 그렇게 해서 국정원이 다시 대선 이후에 정치권에 이제 끼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영선 위원장이 한교안 법무장관에게 수사를 다시 촉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발췌록이라도 공개를 하자.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일부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더 논란이 심해서 그 당시 남재준 원장이 그 당시 2급 비밀이었던 것을 공공기록물로 낮춰서 기록을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말 그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고의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할 의도는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그 이 수사 과정에 어쩔 수 없는 과정에 말려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려들어서 왔는 입장이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정원이 두 번 다시 이런 형태로 정치권에 말리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대공수사나 여러 가지 국정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말렸던 이러한 사안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지 않고 국가 안위만을 위해서 국정원이 쳐다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개혁을 하느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네. 저 정도의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보면 이렇게 국정원 개혁이라는 방향 그죠? 뭐 중간에 국정원이 얼마나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개혁에 대한 방향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참 이렇게 저희도 국민 보기에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렇게 공감대가 있으면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7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우여 대표와 그리고 저희 김한길 대표께서 그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서까지 다 써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강경하게 변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도대체 그럼 황우여 대표께서 여당의 대표인데 그러면 대표가 결정을 못 하시면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당이 이 청와대에 어떤 그런 그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대통령을 만나야겠다. 의중을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또 이제 최근에 여권 내부에서도 뭔가 이 대통령이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을 사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꼭 대통령이 뭐 나서면은 다 풀리는 건가? 꼭 대통령이 나서야 되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의문이 들어요. 이 바로 국정원 개혁이라는 부분이 시작부터가 개혁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국정원이 공격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댓글 부분을 얘기할 때 60여 개의 댓글을 증폭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NLL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사태와 국가의 영토 문제가 걸린 문제에서 국정원이 나선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정원의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정치 개입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석기 사태. 다른 데서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국정원이 한 댓글 문제에서는 대북 심리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160여 개의 사이트, 그다음에 3,000명의 대납 심리 요원들이 활동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얘기입니다. 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갖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부분을 갖고서는 다 덮어버리고 국정원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정치 개입하지 마라. 근데 이석기 문제가 다른 데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근데 국정원 개혁을 대통령에게 저는 얘기한다. 저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정원에 대해서 정보를 제일 가장 접수하고 그것을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부분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었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그래 왔었어요. 사실은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정을 당했고 국정원 직원이 이후에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금 댓글 문제가 벌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국정원 개혁을 얘기할 때는 오히려 국정원을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는 부분에서 국정원 개혁을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을 바랬을 거예요. 오히려 아무리 개혁을 한다고 법안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개입하면 국정원 개혁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남재균 국정원장을 믿고 거기에 의해서 국정원이 자체 개혁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국정원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국회에서 자꾸 건드렸을 때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CIA와 FBI가 서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12 테러가 심각한 사태로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개혁이라는 부분이 정보를 갖다가 잘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에서 그것을 막는 국정원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일을 막는 오히려 분단 국가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질문이 네. 많은데요. 야당이 왜 국정원이 간첩 잡는 걸 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막죠? 들어오는 길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실익에서 막죠? 들어오는 길도 뭐 종북 집단입니까? 아시겠지만 아니, 지금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야당이 무슨 종북 집단이에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아니, 왜 그걸 막느냐? 그러니까 제 질문을 줬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막는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준 게 바로 문재인 의원이었고 노무현 정부였었어요. 저는 또 별로 하나는 그렇게 동의되지 않는데요. 또 하나는 아까는 검찰 수사만 발표 가지고는 못 믿겠다면서요.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여기는 기소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왜 기정사실이고 그건 기정사실이 아니죠? 자, 제가 최소한 두 개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비율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 다르죠? 그 부분을 왜 같은 비율로 놓으십니까? 왜요? 왜 다르죠? 자, 국정원의 댓글 문제와 이석기 사태를 갖다 똑같은 시각으로 보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가하고 널널합니까? 그건 법 적용 안 되는 다른 아니죠. 영역이에요? 그 부분이 아니죠.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석기 사태와 댓글 문제를 갖고 국정원을 갖다 같은 잣대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잣대로 보면 똑같죠. 물론 법치라는 잣대로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석기 사태에 바라보는 시점은 관점은 오히려 냉철하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그 부분을 갖다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댓글 문제처럼 우리가 댓글 문제 60일 가지고 6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갖다 모아서 집회를 열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통진당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진당의 강령이 뭡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예요. 거기에 함께한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아니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간첩입니까? 아니, 저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 폐지하자는 사람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통진당 강령이 네? 제가 종북입니까? 위헌적이라는 것에 위헌 소송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함께한 민주당에 대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는 전 인정해 주는 게 여야죠. 기본 아닙니까? 그죠? 저는요. 이석기라는 국회의원이 전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하고 많이 잘못했죠. 그 부분은. 아니 글쎄요. 잘못했는데요. 네. 저는 국정원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똑같이 잘못한 걸로 다뤄야지. 한쪽은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하고 한쪽은 별거 아닌 것처럼 60건이면 용납이 됩니까? 그럼 6만 건이면 용납이 안 되나요? 제가 네? 이걸 살인사건과 도둑놈, 도둑질한 거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어느 게 더 위중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살인사건이 났고 옆집에서 가족이 죽었어요. 옆집에서는 도둑이 들었어요. 어느 게 더 위중한 사태입니까? 처벌할 때. 이 건은 이 건대로 다루면 되고요. 이 건은 이 건대로 그러니까 다루면 도둑놈 되잖아요. 들어온 거하고 집안에 옆집에 불나고 살인사건이 난 거하고 똑같이 보자. 이런 시각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거 가지고 어떤 게 더 잠깐만요. 이건 중요하냐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정원 댓글은요, 경찰한테 미안합니다만 공권력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직까지 그건 도둑놈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아니고요. 않았잖아요. 그건 또 안 나왔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나 이석기 사태는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두 사건 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여하튼 간에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단호하게 이 문제는 처리해야 된다. 그런 헌법 정신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반복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마치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60건, 70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그 생각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댓글 사건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정치 개입 사건이고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선은 이제 이 댓글이라는 게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국정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나 정권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세금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국민들은 굉장히 세게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떤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반대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어떤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걸 비판을 강하게 하는 세력과는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 그게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댓글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민주당의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해야 된다. 이것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뭐 좀 변화가 있나요? 뭐 저희의 입장은 그것은 동일합니다. 저희의 주장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행위 중에서 가장 저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 이제 그 대화록에 대한 어떤 불법 공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인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국정원에 이제 수사를 하러 압수수색을 하러 검찰이 갔을 때 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압수수색을 했다면 더 많은 결과가 나왔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정신과 함께 우리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재준 국정원장께서는 뭐 어떤 그 산부의 수장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법부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감히 거부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사법부나 우리 헌법상의 견제 균형의 원리, 삼권 분립의 정신을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정말 통탄할 지경입니다. 저 남재준 원장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국가정보원은 물론 검찰이 뭐 수사했는 결과를 사안에 따라서 일반에게 공개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대치 상황에서 과연 공개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뭐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대공수사건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은 국정원이 고유한 업무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했듯이 2005년도 이후에 보면은 국정원이 여러 가지 사이트도 만들고 해서 그 당시에도 댓글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국정원의 그 기능들 중에 보면은 대방첩 업무에 북한 사이트나 북한의 첩보부대가 하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는 마치 우리의 건전한 비판 그리고 진보 세력 속에 숨어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는 형태의 사이버전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르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라서 노출될 수도 있고 사실 국가정보원 우리 그때 국정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의 노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국정원이 그 댓글에 봐서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일부. 그렇지만 국정원 그 자체에 했던 작업들이 모두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던 의도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그 한쪽 북한 쪽의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하다가 보면은 그런 게 현 정권에 대해서 좀 더 편향적으로 그 댓글을 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국정원의 직원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이 자꾸 여야가 싸워서 방법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좀 건전하게 사실은 정치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봐도 이게 소모가 아니고 소모전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정원이 어떤 조직으로 가야 되고 여와야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러한 논의를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혹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보신 거 있습니까? 네, 저도 개혁해야 된다는 봤습니다. 여론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 자체를 그러니까 국민의 뜻은 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개혁의 방향에 대공수사권 폐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어보면 각각의 의견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답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대공수사권이 유지되고 있는 거면 거기에 입각해서 방첩 활동하고 간첩 잡는 활동 해야죠.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야당이 그렇게 판정한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검찰이 어디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까? 법무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 검찰이 그렇게 판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기소장 보셨습니까? 검찰의 기소장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댓글을 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불만을 표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 2012년 12월 11일 그때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 문재인 TV가 중계를 하면서 그때의 여론 동향에 실질적으로 덕을 봤었던 거는 민주당 쪽에서 훨씬 더 덕을 많이 본 부분입니다. 댓글 때문에 누가 덕 봐서 대선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그렇기 아니에요.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법원의 판단을 맡겨두고 더 논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정원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우리가 다 밝혀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국정원을 신뢰하는 만큼 검찰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지금 뭐 검찰을 신뢰해서 검찰 발표를 믿겠습니까? 꼭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사례를 든 것처럼 야당도 검찰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있더라도 저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야당에 속해 있는 기관이 그렇게 판정한 게 아니고 정부에 속해 있는 검찰이라는 기관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수용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뭐 안 하는 것도 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정원 역사를 쭉 따져보면요. 국정원이 정보를 만지기 시작할 때 지금은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막상 권한이 커지면 어디로 가냐면요. 자기 여당 쪽 국회의원들도 다 사찰합니다. 다 감청합니다.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옛날에 국정원이 정보비밀시 어떻게 했습니까? 여당 국회의원 들어가서 수용 뽑았지 않습니까? 삼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한 거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거는요, 정보라는 거는 막지 않으면 무소불위로 가게 돼 있는 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안 가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안 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조치들을 해보자는 건데 그 문제의식이 무슨 간첩 풀어주자는 거냐, 간첩 잡는 거 하지 말자는 거냐, 그렇게 오해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방송이 SBS입니다. SBS 개혁하자 그러면 아마 찬성표 많이 나올 겁니다. 개혁이란 말을 들이대면요, 뭐든지 여론이 높을 수뿐이 없어요. 그 방향은. 또 반대편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또 한 말 말씀드리기 또 이번에 국정원이 이석기 사태에 관련해서 잘했냐, 믿을 수 있냐, 거의 70%에서 8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개혁하자, 좋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를 살리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국정원의 업무를 해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뭐 국정원이 어땠다, 뭐 안기부가 어땠다 이런 얘기를 들이대면 지금 이석기가 어떻습니까? 묵비권을 계속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지금 예전처럼 고문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말고 현재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관련돼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얘기는 법을 어긴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럼 국정원이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면 아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를 했다. 검찰이 와서 수사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검찰을 못 믿느냐. 이 검찰도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은 초헌법적 그런 권력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국정원을 과연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견제가 없으면 이것은 남용되고 부패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태들을 지금 목도를 해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이 잘하는 부분 무조건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논의를 해나가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금 보면 굉장히 초헌법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도 우리 강은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는 선진국의 길목에 들어섰다라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정말 너무나 창피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단호하게 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이제 이 문제가 네. 법을 어겼으면 국정원 원장이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요.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어긴 거 초헌법적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초헌법적인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석기를 구속수사하는데 국민들이 다 그날 봤잖아요.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들어갈 때 국정원이 총 들고 들어갔습니까? 망치 들고 들어갔습니까? 그걸 하룻밤새 국민들이 들어가서 보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문서를 파쇄했지 않습니까? 거의 티셔츠 하나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국정원이 그만큼 거기 못 들어간 게 민주당이 막았습니까? 왜 여따 대고 그래요? 민주당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참 답답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초헌법 기관처럼 말씀하시고 국정원이 마치 인권을 탄압하는 구시대적인 얘기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지금 비약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약한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법에 의해서 국정원이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전달된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초헌법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국정원을 수색하는 거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정원에 대해서 사법부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국정원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어떤 권능에 대한 삼권 분립에 대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은 헌법의 정신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에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가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는 정말 헌법 정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켜온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 잘하셨는데 이석기 사태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대략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압수수색하러 들어갔을 때 뭐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만약에 이석기 씨가 압수수색하는 어떤 적법한 절차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거부하고 항거하고 나왔다면 그것 또한 초헌법적인 행위고요. 그것도 역시 용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관되게. 이 그러면 국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으면 그럼 지금 초헌법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헌법기관에다가 제소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잠깐만 제가 지금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 그걸 헌법을 갖다가 위배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이 지금 법률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 또한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입법부가 국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개정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바로 헌법기관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걸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덧붙이면 안보기관에 대해서는 네. 심각하게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있습니다, 남북 저희도. 대치 상황에 있는데 국정원에 대해서 너무 몰아붙이고 그것을 초원법 기관이라 과거에 드리는 고문이나 하는 기관처럼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변화되어 온 드린 적 과정이 없고요. 벌써 김대중 노무현 정권 상당히 변화가 됐고요. 이제 겨우 댓글 단 거 갖고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물고문한 거 갖고 논하다가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 겨우라는 것은 겨우 댓글이에요. 지금 겨우 댓글이 60여개 댓글이 잠시만요. 나 참. 저희가 토론이 이걸 계속 마치 같은 이석기 사태와 똑같이 보는 이석기 사태도 잘못했고 댓글 60여개 잘못했다. 이런 시각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방청객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 토론 공감에 활동하고 계신 시민 토론단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전에 이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몇 분 질문을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네, 현소은 씨. 네. 네, 저는 이현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박 대통령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헌정을 유린한 사태이고 이런 국기문란을 한 사태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심정적으로도 동감을 하고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 그리고 국정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아주 적합한 시기를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조 때도 이렇다 할 민주당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지금 민생법안은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 그 후의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네, 걱정을 하시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 국민들의 그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도 이 국회 정상화하고 또 민생 법안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장외로 나갔습니다만 뭐 원내 병행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먼저 저희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돌파하고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실타래를 좀 풀자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다, 유감 표명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것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본인한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최고 책임자로서 이걸 좀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거를 시그널을 우린 좀 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어떤 표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그건 정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김관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열려있는 상태에서 우선은 저희가 계속 바라던 거 아니었습니까? 좀 회담을 하자. 사실은 영수회담이었지만 3자 회담으로 제안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만나가지고 전혀 완전 딴 얘기하고 그냥 들러리 서다가 나올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저희 입장이 선택의 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그러면 그야말로 전국이 꼬이는 게 풀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더 심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번 이 기회에 우리가 잘 이걸 슬기롭게 해가지고 여기 정말 풀고 나가야지 이게 더 꼬이는 상태로 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진지하게 저희의 입장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거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합일점을 보지 못한다거나 뭐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을 박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산재해 있는 민생 법안을 외면한다 이러한 비판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대안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당내에서 대통령께서 뭐 사과 표명을 유감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느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문제를 좀 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1차적으로 저희가 좀 그걸 보고 싶은 거고요.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제 이걸 상세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개혁의 방향이 뭐 어떤 수사권 어떻게 하냐, 정보기는 어떻게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논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논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영수회담이나 3자회담에서 시시콜콜하게 다 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문제가 일단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이 부분이 좀 개혁이 되어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또 공감되고 또 저희도 어떤 역사적인 이 부분에 적어도 최소한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래,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하고 상관없지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다만 민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도 원내 병행으로 해서 상임위를 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좀 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죠. 신정호 씨 어디 앉아 계신가요? 네. 예, 국위시민토론단 신종호라고 합니다. 저는 강은희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신혜식 대표님께서도 방금 전에 국정원에서 댓글을 단 게 대수냐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국정원에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세일즈 외교 등도 하시고 지지율도 굉장히 높으신 마당에 구체적인 국정원의 개혁 플랜을 제시하지는 못하시더라도 그 시그널로서 국정원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게 국민들의 요구고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대통령도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시그널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명확한 그런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한 전국이 이렇게 흘러간 것에 대한 유감 표명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새누리당이나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또 민주당의 방법은 조금 다르겠지만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그 방법상에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을 저는 좀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고 전국이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새누리당의 대변인으로서도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공전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께 송구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좀 더 크게 대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이제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이나 이런 걸 오늘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조금의 염려를 했었던 거는 이제 여야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대치하고 의견이 이제 계속 대립되는 상황에 혹시나 대통령까지 이 상황에 말려들어서 국정 전반 자체가 다시 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휘말리게 되면은 국정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야가 대치되는 것만으로도 좀 상당히 심각한데 대통령까지 여기에 말려서 또 다른 대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좀 염려했던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또 김한길 대표님의 어지나 이런 것도 미루어 짐작하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의 결과를 기대를 하고요. 어느 쪽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견이 일방적인 의견이 조율되어서 결론이 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조금 그래도 국민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지금 이제 3자 회담 전에 여야가 사전에 뭐 조율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동안 지금 장애투쟁 40여일 민주당 넘으면서 그렇다면 여야의 그동안의 대화 노력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은 여야 대표가 뭐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못했는데요. 아까 지금 얘기 들으니까 거의 합의까지 갔다가 파기됐다고 하니까 노력은 한 것 같아요.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고요. 저는 전국이 이렇게 꼬이는 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더 큰 책임은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한테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3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5자 회동 하자 그러면서 여당 대표를 바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여당 대표는 보이기 시작 안 했습니다. 그죠? 여당 대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현안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고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그게 대표고 리더지. 아니 청와대에서 한마디 해서 3자 회동 제안했다가 그거 혼자 생각을 꺼낸 것도 아닐 텐데 야 그건 안 되고 5자 회동으로 가자 그래서 바보 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만드는 전국 관리에서 여당이 그럼 무슨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오죽하면 중진들이 나타나서 제발 좀 대통령 대통령이 나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민주당을 좀 편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꼬인 데 대해서 새누리당은 저는 아직 제가 볼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 뜻을 해석하기 바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할 때 유감 표명 정도는 가능하냐 않으면 저는 의원님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 한마디만 하면 그거를 해석하기 바빠요. 그런 여당이 어떻게 전국을 끌고 갈 힘이 있습니까? 청와대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 바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그렇게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네. 제가 대답을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을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이고요. 저는 자꾸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부분에 저는 별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가급적이면 협상하고 타협하기를 원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충분히 뭐 단언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대변인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네. 부분은 충분히 제가 뭐 제 개인의 의견을 물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만 그때 그 3자 김한길 대표께서 양자회담, 영수회담을 제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황우여 대표가 3자 회담을 제의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5자 회담을 제의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황우여 대표께서 3자 회담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제의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뜻을 보면은 어차피 여야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면은 지금은 옛날처럼 장애 정치가 아닙니다. 원내에서 모든 걸 풀어야 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18대, 19대 들어서 원내 대변인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예전에는 원내 그 대표를 원내 총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가 안으로서 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회 중심의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원내대표의 위상이 과거와 달리 당대표 못지않게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결국은 모든 것을 표결 처리해야 되는데 그 표결 처리를 하는 중심은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동의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양회담하는 김에 그 원내의 그 구성원들의 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만나자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까지 다 해서 이왕이면은 힘을 다 같이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거를 가지고 모아서 이해를 하는 거는 저는 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꼬으려고 한 뜻은 없고요. 지금 예. 말씀하시는 원내대표라는 제도가 생긴 게 17대 때입니다. 2004년 예. 총선 이후에 원내 정당론이라는 게 생겨서 원내대표라는 이름이 생겼고 그래서 투탑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17대 국회 때 박근혜 대표가 장애투쟁 53일간 했습니다. 그때는 왜 원내는 안 하고 나갔겠습니까? 그 절박한 심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들어보세요. 예. 역지사지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야당도 본인들이 여당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보고요. 지금 여당도 본인 야당 때 왜 오죽하면 우리가 나갔겠냐 생각해보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원내에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상대방 입장에서 써보는 게 좋죠. 아니 근데 하나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7대, 18대에서는 정말 다수당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렇지만 18대 마지막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어서 지금은 국회 자체가 다수결 의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총투표는 다수결로 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에서는 절대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 하나의 법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시스템이 바뀌어진 19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그 공조와 그 협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대통령께서 오자회담을 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요.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자꾸 일방적인 해석만으로 해서 황우여 대표 뭐 당대표 뭐 바보 만들었다. 대통령께서 여당의 당대표를 바보로 만드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다만 제안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도 이왕 하시는 김에 오자회담을 통해서 원내까지 끌어서 다 제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뜻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굳이 해석할 이유는 저는 일방적으로 해석 안 하고요. 네. 저 같으면 여당 대표가 그렇게 삼자로 양자가 보다는 삼자가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받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러시지만 지금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더 겪어보시니까 굳이 삼자 진작에 받았으면 될 일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결국은 모든 게 의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럼 원내 대표들끼리 불러서 삼자회동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뭐 당대표 뭔 필요 있습니까, 그러죠? 아니 그거는 조금 지나치게 그거는 우리 그러니까 비틀어서 해석을 하시는 거고 원내 문제라는 것 때문에 원내대표까지 끼어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좀 형식 논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여야의 대치는 각 의원들의 문제고 의원들은 전부 다 국회 안에서 원안에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5자 회담이 맞냐, 뭐 3자 회담이 맞냐 해서 이거를 논의를 했던 건 아니고 처음 제기된 문제는 새누리 당 대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이셨는데요. 잠깐만 여기 이현주 의원 듣고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원내에서 푸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지난 일입니다만 7월 달에 저희가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7월 달에 이제 개혁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때 여론이 막 빗발칠 때 분명히 이제 황우여 대표하고 저희 김한길 대표 간에 그 개혁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다 완성까지 해놓고 갑자기 그냥 팽개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도대체 그러면 대표끼리 해가지고 합의된 거를 팽개칠 정도면 그럼 여기서 원내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닥쳤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일을 충분히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거 다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또 국민들이 보는데 국회를 또 아예 또 개점휴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 끝에 그 궁여지책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이제 원내 외 병행투쟁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자다, 삼자다, 뭐 오자다 이렇게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취지는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담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가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떤 의중 때문에 자꾸 이게 무산되고 하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듣는 대로 그런 것인지 우리 짐작하는 대로 그런 것인지 또 대통령이 혹시 또 저희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또 혹시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김한길 대표께서 직접 만나서 아니 우리는 대선 불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같이 잘하고 싶으니까 좀 합시다 이렇게 딱 담판을 짓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이제 3자까지는 저희가 3자를 제안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3자를 황우여 대표가 갑자기 제안을 하시길래
그래 이게 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저희가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청와대에서 오자를 하면서 민생 얘기를 하셨어요. 민생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 원내대표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5명이 모여서요. 저희가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아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하고 이게 뭐 이렇게 단판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하에 저희 이거 아예 이건 안 되겠으니까 우리 다 때려치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국민들 앞에 책임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제안한 게 그럼 양자회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단판을 짓고 이거 좀 제발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자회담을 해서 그러면 그 민생 문제 저희도 정말 같이 하고 싶으니까 이 문제 빨리 합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약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큰 어떤 본질적인 문제 어떤 차이가 아닌데 굉장히 좀 그 신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오늘 또 3자 회담을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정말 믿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물밑 접촉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인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좀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이 그 남북 간에 대화할 때 자꾸 만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좀 정리되고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때 자꾸 만나라 그랬으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통 크게 만나세요. 뭘 자꾸 그거 가지고 따지세요. 네, 좀 기다려보세요. 민주당은 늘 그 남북 대화를 할 때 우리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격을 차리니까 격 없이 만나자. 만나서 대화로 풀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격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만나서 얘기를 풀어야 됩니다. 그 만나기 전에는 웃는 얼굴로 만나야 되겠죠. 말이 좀 오가는데 부드러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이 막말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귀태 발언 등등등 해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도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 오늘 나온 발언들도 뭐 히틀러 지금 뭐 종북의 숙주 발언도 황우여 대표가 했고. 이제 여당에서 하신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오가다 보니까 결국 서로 거칠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통 크게 만나야 된다.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아까 국정원 개혁 문제도 나왔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율을 지금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만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걸 풀어가고 그 뒤에 대통령과 격이 없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뭔가 풀어낼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장애투쟁을 함에 있어서 저도 좀 불만스러운 게 장애투쟁은 민주당이 그동안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통진당과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요. 아니요. 초기에는 같이 했지 않습니까? 같이 나가서. 이정희 대표랑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옆에 앉은 거 그럼 결국 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 그런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도 있으니 국정원 개혁 문제에 있어서만큼도 조금 더 이정희 대표가요 새누리당 그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집회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좀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누가 볼 때는 같이 앉아서 있던 거죠. 좋습니다. 지금 3자 회담이 성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성사가 되려면 여야 간에 최소한의 요거 정도는 뭐 양보할 수 있다 내지는 최소한 요것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 가지씩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철희 소장 보시기에는 성사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제가 좀 잘 못 맞춘다니까요. 최소한의. 저는 아까 서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외로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셀프 개혁을 주문했다면 그럼 그거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국회 차원에서 개혁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 특위를 만들어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개 같이 가면 크게 대세에 지장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야당도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정도로 타협하면 되고요. 대선 주자로서 사과라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좀 어수선하니까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짓는 맨날 우리 국어 공부를 치면 문단 나누기 정도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런 정도는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건 사과라고 저 사과라는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 크게 여야를 아우러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합시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뭐 나치 발언 때문에 약간 불쾌하시다고 느껴서 저는 좀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김한길 대표 나치 발언이 사실은 깨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얘기거든요. 메르켈이 나치에 책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과했다는 얘기는 책임을 아예 면제해 준 거잖아요. 면죄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복이나 대선에 무슨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천명한 거기 때문에 여당도 저는 편하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타협해서 빨리 들어가고요. 여야가 정작 싸울 일은 제가 볼 때는 민생 갖고 싸우면 됩니다. 누구 방안이 더 좋은지를 싸우면 국민들을 그거 갖고 점수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쨌든 강자고 성자이기 때문에 조금 양보하면 저는 크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의원님? 저는 우리 대통령과 앞으로 결론은 안 났지만 그 3자 회담이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실은 말을 좀 많이 아끼고 싶고 또 뭐 누구나 다 자기 입장들을 더 항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우리 이철희 소장님 말씀하신 바도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풀고 여야가 국회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입장은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통령의 그 속마음도 아마 우리 이정현 수석께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대통령의 회담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다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나시니까 저는 잘 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사실은 여야가 다시 만나서 국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국정을 논의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의 통큰 결단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통큰 결단을 위해서 이것만은 좀 양보해달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겠어요? 예, 저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어차피 각자의 입장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따지다 보면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혜식 대표님. 사실 만나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아마 말을 하면 풀릴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이제 국정원 문제에서 원성이 높아졌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만큼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칙과 소신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또 대화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석기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통 크게 국정원 개혁도 조금 더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더 원활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양보하신다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도 좋은 뜻에서 아마 합의를 여러 가지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네. 그 대통령과 대표께서 만난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국정원 개혁으로 이런 어떤 국면이 촉발된 것인 만큼 그게 이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혁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의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런 어떤 책임 있는 그런 태도만 보여주시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결국은 법률로서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셀프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여당이 워낙에 또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만큼 그 부분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정원 개혁은 결국 국회에서 할 일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잘 논의해서 하길 바란다든지 이런 취지의 말씀이 이제 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빨리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아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민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세금, 전기요금 그리고 수산물 문제 또 쌀 직불금 문제들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전면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좀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3자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좀 성과를 내서 아무쪼록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TV 화면에서 막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싸우는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